괜찮은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깎여가지고 아, 최근에? 예, 천 단위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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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30살 지금 광명에서 거주하고 있는 네, 아이서티 차주 유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지금 제 차는 아이서티 PD 17년식이고요. 1.4 터보. 사실 아이서티가 다들 1.6이나 N라인이 많이 있는데 근치 않은 1.4 터보이고 스마트 트림을 갖고 있는 차량을 지금 총 3년째 운행 중입니다. 아, 중고로 사셨겠네요, 그쵸? 네, 중고로 구매했고. 네. 이거 선택 옵션은 천장 엠보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원래 제가 차를 가져왔을 때는 트림 특성상 가지고 있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공조장치도 사실 저기였고요. 완전 수동식 공조장치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 제가 불편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제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많이 만지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그러면 일단은 선택 옵션은 없고 거의 깡통으로 가졌다 보면 되네요. 네, 깡통차로 그냥 기본이라 보면 되죠. 네네. 이게 스마트가 깡통은 아니잖아요. 스타일이 깡통이죠. 네, 스타일이 완전 깡통이고 스마트는 그래도 이제 옆에 이제 후측방 경고기랑 이런 거는 좀 달려는 있어가지고. 그 다음이 모던인가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모던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네네. 이거 소유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 네. 그러면 중고로 구매를 좀 하셨다는 건데, 지금 현재 키로수는 좀 어떻게 되시죠? 지금 16만 4,9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아니 직진이에요. 네. 그러면 차주님께서 네. 차를 가지고 와서 몇천 킬로, 몇만 킬로 탔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가져왔을 때가 차가 이제 12만 정도 타고 있었으니까 제가 한 4만 정도 탄 것 같습니다. 4만 킬로 정도. 네.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를 타셨나요? 원래 이제 한동안 차가 없었다가 네. 처음에 제가 이제 20살 때 차를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차가 이제 기아 엘란. 네, 엘란을 이제 잠깐 한 6개월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이래저래 관리하기도 힘들고 차 부품 구하기도 좀 힘들고 이래서 결국은 판매하고 또 제가 이제 뭐 대학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때 네. 차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차 샀던 게 이제 거의 이제 첫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가요? 네. 그렇다면 구매한 이유 여쭤봐야죠. 이게 해치백이잖아요. 네. 그냥 일반 세단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뭐 여러 해치백도 좀 있었을 텐데 왜 i30을 좀 구매를 좀 하셨나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중고로 이제 차를 구매하려고 이제 찾다 보니까 최대치를 2,000으로 잡고 이제 차를 찾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사실 이제 베렌을 좀 사고 싶었습니다. N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약간 좀 오버가 되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이제 베렌은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해치백이 사실 원래 좋아했던 차종이기도 하고, 이참에 한번 아이서티 다들 차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럼 이참에 한번 아이서티를 한번 타볼까라고 해가지고 아이서티를 그래서 이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또 맞추려고. 그 다음에는 베렌이나
방향이랑 또 고민을 하다가 네네. 아이소티로. 자, 아이소티도 보면은 1.4, 1.6, 뭐 디젤도 있는데 뭐 일부러 1.4를 하신 거세요? 이제 원래는 1.6과 1.4를 사실 가장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1.6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측 찾아가셔야 돼요. 네네. 이제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차량 타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얘기했던 게 .4가 생각보다 밸런스가 차가 좋다, 재밌다, 그리고 뭐 출력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 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유지비도 생각해보니까 1.4가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사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첫 차를 사는 거니까, 그래 뭐 굳이 어렵게 하지 말고 .4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4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일하고 스마트 모든 프리미엄, 이왕이면 좀 옵션 많은 걸로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로 하셨거든요. 네. 스마트로 하신 이유는 있었나요?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차를 이제 구매하려고 갔었는데, 이제 현장 딜러하고 이제 딜을 해가지고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차를, 그래서 이제 없지 않아 그렇게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차량 금액이죠.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나요? 전체 세금 다 포함해서 그때 이제 1220에 갖고 왔습니다. 1220 세금 네. 다 포함해서 7% 네. 취득세까지 다 더해서. 네, 다 해서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금으로 확실히 그냥 끝냈습니다. 네. 보험료는 얼마 나와요? 보험료가 지금 제가 한 60좀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자차를 넣고 네, 60좀 안 돼. 이게 차량가액은 얼마 잡혀져 있어요, 보험사에? 보험사에 지금 한 900. 900 얼마? 왜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깎여가지고, 최근에. 천 단위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일반료, 고급료 어떤 거 넣고 계세요? 지금 차량 세팅상 저는 지금 고급류 세팅돼 있어가지고 고급류다 넣고 있습니다. 고급류 세팅하면 튜닝을 좀 이제 매핑, 네, 매핑도 좀 해놨고, 뭐 해가지고 지금 튜닝이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가. 이거는 제가 영상 끝나고 좀 튜닝표를 따로 찍어야 될 정도예요. 일단 제일 탐나는 건 저 핸들이거든요. 저 RPM 나오고 속도 나오고 불 들어오는데, 와, 이게 사실 페라리잖아, 그쵸? 그쵸. 페라리가 사실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와. 자, 고급류를 넣고 있다. 그렇다면 만땅 비용이죠. 얼마 들어가나요? 8만 원 안팎이 들어가요. 8만 원 안팎. 지금 유가가 지금 한 1,800원 정도 하죠, 고급류가. 했을 때. 그렇다면 주행 가는 거리인데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510에서 520 정도. 8만 원 내면은 510에서 520.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 거죠? 네,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 타보시니까 연비는 좀 어떠세요? 원래는 이제 1.4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순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타시는 분들 안 돼도 뭐 잘 타시는 분들 20 넘게도 막 연비 나오고 이러신다고 하는데, 25. 세팅상도 그렇고 지금 튜닝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4치고는 좀 연비가 좀 많이는 안 나와서 평균 한 13에서 14 정도 나옵니다. 평균 13, 14. 시내 연비는 한 몇 정도 나오고 고속 연비는 어떻게 돼요? 고속 연비가 한 17 정도 나오고요. 시내 연비가 9에서 한 11 사이 가까이. 야, 튜닝을 안 하면은 20까지 나와요? 20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가솔린인데? 네. 근데 사실 엔진도 작은 엔진에 이제 이 .4 엔진이 이제 카파 엔진이 그때 나왔던 게 효율성을 따지고 나왔던 엔진이다 보니까 많이 좋은 엔진이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연비상으로. 저 차량 용도죠. 이 차 현재 어떤 용도로 타고 계신가요? 지금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서킷에 다니고 있어서 레이싱용으로도 타고 다니고 있고, 그냥 취미용으로도 운전을 좋아해가지고 가끔 와인딩도 나갑니다. 와우, 한 달 유지비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년 됐다고 그러셨죠? 네네네. 그리고 4만 킬로 좀 타셨다고 하면 거의 1년에 한 13,000킬로, 그렇죠? 그쵸.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한 1,000킬로 좀 넘게 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한 달에 한 주유비는 한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에요? 주유비 평균 한 20만 원 안팎 나옵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좀 많이 타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아이소티 PD 어떤가요? PD는 누가 봐도 이거는 다 그 얘긴 합니다. PD는 디자인 하나는 최고다. 지금 N을 원래 30를 타셨다가 N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은 그래 30가 좋았었는데 라고 얘기할 정도로, 디자인은 제가 봐도는 거의 군더더기 없는 가장 깔끔하면서도 해치백다우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야. 예. 자, 그렇다면 실내 디자인이죠. 실내 디자인은 근데 뭐 좀 많이 바꾸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일단은 순정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실내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 차랑 많이 비교하는 실내가 사실 이제 아반떼 스포츠입니다. 아반떼를 많이 이제 그때 AD 차량과 많이 비교하는데, 확실히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D보다는 한 급이 높다라고는 다들 실내에서도 얘기는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사용했던 이제 트림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품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본 옵션들도 AD보다는 확실히 좀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고급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싼 티가 좀 나는데 없지 않아 많이 있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첫 느낌이라고 하면 의진이요? 일단은 이제 이 차가 0.4, 그러니까 이제 4기통짜리 정말 작은 엔진을 갖고 있는데 네. 터보를 장착한 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잘 나갈긴 할까라고는 느끼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NF 탔던 것보다도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2.0 그냥 NA 엔진보다도 확실히 터보도 그렇고 이제 기술력도 많이 그때에 비해 많이 좋아졌던 차다 보니까 이 작은 엔진치고 정말 잘 나간다라고 느낄 정도로 잘 나가. 처음 탔을 때. 물론 지금은 잘 안 나니까 매핑도 했겠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네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네네. 사실 시내 주행하는 데는 사실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내나 와인딩까지는 사실 부족함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킷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저것 참 많이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니까요. 이게 i30 PD도 뽑기운이 있나요? 네, 일단은 뽑기운이라기보다는 i30 차주들 중에 뭐 그 시대 사실 DCT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반떼 스포츠도 똑같고 다 비슷한데, 이 DCT 미션이 일단 초창기에 되게 장고장이 많았고 울컥거림이나 이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기로 세팅하면서 다시 이제 이것저것 다시 얘기를 하면서 DCT를 많이 개선은 했는데, 클러치 결함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센터 들어가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 미션 때문에 7단 DCT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차 가지고서 한 번 이상은 센터 가가지고 미션은 통으로 교체한다고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차주님도 교체하셨어요? 조만간 지금 안 그래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정말요? 네. 뭐죠? 네. 그거 뭐 어떤 증상이길래? 지금 뭐 달릴 때는 사실 못 느끼지만 네. 이게 조금 이제 천천히 움직이고 멈춰 있을 때 보면 뭐 드르륵 약간 드르륵 소리가 나죠. 왜 그래? 이게 지금 보면 클러치가 이제 한쪽이나 어느 쪽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못 잡고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이제 물리려고 하니까 이 약간씩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무상 보증이 되나요? 무상 보증은 한 번은 됐는데, 제가 이 차를 이미 갖고 왔을 때는 한 번을 교체한 상태였고, 저는 이제 생으로 지금 돈을 다 써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 뭐 현대에서도 알면은 그냥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현대 입장에서는 뭐 한 번 했으면 된 거니까. 야, 이게 보통 그렇다면은 이 증상이 보통 몇만 킬로까지 나와요? 일단은 평균 처음에 나오는 증상이 7만에서 8만, 아니면 늦으면 9만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그 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주기네. 그렇죠. 왔다 갔다 딱 그 주기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상태가. 그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클러치 비용이 한 20만 원? 20만 원 정도.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현대의 축복이기도 하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막 미션을 막 클런치만 바꾸는 거죠? 네, 클러치만 바꾸면 멀쩡할 것 같습니다. 클런치만 바꾸면 그 정도면은 뭐
차가 주는 재미와 감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저께 바로 또 GD를 좀 찍다 보니까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아, 네. 그쵸. 네. GD에 비해서도 또 이것저것 참 많이 추가됐고. 그러니까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어마무시한데 일단 전체 튜닝 값이 제가 차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여쭤봤었는데 뭐 바디키도 돼 있고 일단 어마무시하거든요. 한 1600 정도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략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정확하게 지금 재보진 않았는데. 이거 그냥 말로 1600만 원을 다 읊어주실 수 있나요? 빠르게요? 일단은 외장엔 사실 이제 외장 이제 바디킷 같은 경우에는 있는 차를 그냥 갖고 온 거다 보니까 외장은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외장 빼고 모든 거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체부터 네, 하체 이제 서스, 휠, 타이어 이제 거기에 이제 뭐냐 블로우 밸브 뭐 하체부터 좀 하면 뭐가 또 있죠? 스트로바 스트럿바에 하체 보강 킷이랑 이런 것도 다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엔진 들어가면 엔진 블로우 밸브랑 뭐 오일 킷이랑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들어가 있고 실내에도 보시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핸들도 포함해서 핸들에 지금 보이시는 실내 위치는 다 사실 카본이긴 한데 그냥 카본은 아니고 이제 수전자 해가지고 작업했던 거고요 다. 와,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공조 장치나 이런 바꿨고. 것도 새로 다 바꾸고 수동에서 오토로. 네. 기어 노브랑 이런 것도 바꾸고 시트도 지금 사실 네 베렌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시트도 바꾸시고? 네 시트도 지금 시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베렌 시트를 파시는 분들 있다고 하셔가지고 베렌 시트 가져와서 베렌 시트 장착해놨고 뭐 그리고 지금 외장 스포일러도 최근에 장착했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중복 투자나 뭐 이제 외장에 차가 계속 이제 오버밴더 그러니까 깨지고 이런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계속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1600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정말요? 네. 와 제일 비싼 게 핸들이죠? 실내에서는 핸들, 외부에서는 휠입니다. 휠? 네. 휠은 얼마예요? 휠이 지금 거의 핸들이 120이고요. 120? 네. 휠도 중고가인데 120으로 갖고 왔고요. 휠은 사실 이제 구하기 힘든 휠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딱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대 있는 휠이고요. i30 TCR에서 쓰던 이제 휠을 제가 우연찮게 받아가지고 그 휠을 지금 장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튜닝한 것 중에서 이거 괜히 했다라는 튜닝이 좀 있나요? 괜히 했다. 약간 후회되는 거. 이거 굳이 했네. 왜 괜히 했네. 없나요? 일단 사실 핸들이 반반이긴 합니다. 저는. 아 정말? 네. 왜냐하면 네. 예뻐가지고 저도 했고 그때 네.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서킷에 입문을 했는데 이 핸들이 생각보다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네, 서킷에서 좀 독이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럴 수 있지. 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이게 있지. 또 그러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도나 네. 괜찮은데 서킷은 사실 네. 저걸로 바꾸잖아요. 또 핸들 빼는 걸로 해가지고 네, 그쵸. 가벼운 거로 다 가벼운 걸로 바꾸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무거워서 좀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핸들 말고는 다 괜찮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또 있죠? 뭐 사실 괜히 했다. 돈 아깝다. 돈 아깝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사실 시트도 그래요 사실. 시트도? 맞아 시트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왜요? 시트를 이제 교체한 이유가 이제 뭐 그때 해진 것도 있지만 너무 이제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베렌 거를 우연찮게 얻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베렌 게 좀 더 시트 포지션이 높다는 거. 괜히 했네라고. 괜히 했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트는 어디 있어요? 순정 시트. 그건 팔았죠. 더 높아졌네요. 네, 그건 이미 팔았죠 뭐. 네. 재밌네요. 두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있나요? 휠을 사실 이 휠 끼기까지 참 이것저것 많이 껴봤습니다 정말. 이래저래 참 오버밴더 하다 보니까 이제 휠이 이래저래 참 어려워가지고 한 4번 지금 5번째네요 벌써 5번째 휠을 교체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바꿔 온 것도 좀 없지 않아 그때 이제 했던 휠들 중에 몇 개도 있고. 근데 뭐 사실 제일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정말 걷어내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결국은 오버펜더긴 합니다. 저는 또 반대로 멋있긴 한데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타이어나 휠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할 거면 제대로 다시 하고 싶은 것도 없잖아 있고. 전체를 다 하든가. 예. 이게 지금 그냥 휀다만 돼 있는 거죠? 네, 휀더 잘라가지고 일단 해놓긴 했는데 이제 전차주분은 스타일이 약간 스탠스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를 그냥 낮고 그냥 넓게 만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리고 서킷 주행을 하려고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예, 좀 이제 안 맞는 쪽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튜닝편에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튜닝이. 자, 시트죠. 순정 시트는 좀 어떠셨나요? 일단 시트고가 순정 시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순정 시트가 뭐 시트 포지션 이런 것도 뭐 엄청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 외로 홀딩력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베렌 거보다 확실히 좀 더 시원하던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170에 몸무게는 한 최근에 안 재긴 했는데 한 68, 67 정도.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나요? 어떤 거요? 이런 체형이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체형 2차 예. 타시는데 네네네. 일단은 팔이 기신 분이 좀 시트 포지션이 안 맞을 수도 있더라고요. 차가. 예. 이건 근데 PD뿐만 아니라 N 차량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핸들하고 이제 시트 포지션 맞다 보면 약간 좀 모자른 느낌이 다들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장 킷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대부분. 이 핸들에 맞추려고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근데 뭐 저는 다행히 잘 맞아가지고 그건 다행이긴 한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팔이 좀 기신 분들이 조금 약간 그 어정쩡하게 좀 불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팔걸이 위치인데 왼쪽이나 오른쪽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괜찮죠? 딱히 뭐 문제 없죠? 특별히 문제 없죠.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이게 지금 튜닝이 되어 있어서 네. 순정 기준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 순정도 어쨌건 핸들 주행해 보셨죠? 네, 해봤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순정 기준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두 차가 다릅니다. 일단 기본 PD가 갖고 있는 핸들하고 N라인하고 이제 핸들은 분명히 다른데 둘 다 잡는 맛은 확실히 좋습니다. 네, 둘 다 확실히 크기도 괜찮고 두께가 좀 아쉬운 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잡는 데 문제 없으면서도 가볍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두께 네. 얇아서 아니면 두꺼워서 얇나요? 이제 PD 그냥 기본형은 좀 없지 않아 괜찮은데 N라인이 좀 많이 얇아가지고 N라인 타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두께를 넓히더라고요 핸들은. 네. 좀 너무 얇게 나왔다 보니까. 차주님 핸들은 어떠세요? 저는 또 이게 또 아스 핸들입니다. 이게 그래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아스 핸들이 달려가지고 예. 아스 핸들이 원래 달려있는 차를 타다가 이제 이 핸들 작업하려고 이제 교체를 할까 했는데 타다 보니까 이 D컷이 생각보다 편해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고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사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의 무게감? 사실 조금 장거리 뛰거나 이제 무리한 동작을 빠르게 움직이면 좀 무겁다는 느낌 확실히 있습니다. 위에 확실히 뭐가 달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 밸런스가 이 위에 좀 치여져 있다 보니까 돌리고 이러면 사실 좀 가끔 좀 손목에 무리 간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사실 뭐 스포츠 모드 딱히 없죠. 드라이브 모드 있구나. 있습니다. 예, 드라이버 모드는 있는데 이것도 모드 놓으면은 이것도 스포츠 모드면 좀 더 막 서스도 다 딱딱해지고 그런 건 있나요? 예, 살짝씩 있습니다. 살짝씩 그래도 있구나. 이때 현대차가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기술이 좀 많이 올라갈 시기여서 확실히 좀 기본 서스랑 이런 게 다 탁탁해지고 환식이 좀 핸들 또 탁 잡아주는 게 없지 않아 있곤 합니다 그때. 자, 뉴턴했을 때 회전 반경인데요. 주차할 때라든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그냥 PD 타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탑니다 그냥. 유턴하는 것도 뭐 사실 그렇게 막 큰 반경으로 둔 차도 아니고 작은 차다 보니까 소형차고 그런데 이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오버펜더 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유턴 반경이 조금 한 2차선 좀 넘어서 나갈 때도 있고 회전 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거는 좀 저도 타면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좀 많이 그쵸. 습득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오버핸드 하면은 이게 더 많이 이제 반경이 커지죠? 더 이렇게. 그쵸. 예. 자, 그 다음에는 왜 커져요? 그냥 핸드만 더 커진 건데 바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바퀴도 같이 커지니까요. 바퀴도 같이 커져서 이제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기를 장착하시고 아마 이제 허브를 장착하시고 그 허브에다 이제 맞춰서 이제 핸들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이어만 해도 지금 265 끼고 있고요. 이주고요? 예, 265 타이어를 끼고 있고 지금 휠도 옵셋이 18인치에 10J에 35짜리 휠이다 보니까 네,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왼쪽 운전석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정위치에 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 좀 저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네, 앞에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네. 뒤에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이게 가끔 잡다 보면 이제 뒤로 해는 예, 약간 여길 열어야 되는데 여길 열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운전석만 오토죠. 오토. 예, 예, 오토입니다. 운전석만. 네네. 저기 조수석이나 뒷자리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죠. 네네. 이거는 옵션마다 타정한데 제 거는 옵션이 없어서 그런 거고 옵션 있는 차들은 또 다 있습니다. 예. 자,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이거 똑같죠? 버튼부나 위치나 이런 건 다 똑같죠? 예, 예, 버튼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치는. 예. 자,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왼쪽은 볼륨이고 우측은 네. 크루즈인데 특이사항이 없고 패들 시프트도 있죠? 네, PD도 있습니다. 예. 네, 일단 튜닝을 좀 하시긴 했었는데 순정 패들도 괜찮죠? 네, 순정 패들도 이것도 어차피 뭐 순정으로 거의 그냥 기본을 하고 연장만 한 거니까. 근데 이제 패드 반응은 좋습니다 확실히. 예. 그다음에 계기판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날로그인데 가운데는 디지털이고 네. 시인성이라든지 뭐 좀 어떤가요? 일단은 제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낮다 보니까 이제 컬러가 안 들어가고 그냥 기본 클러스터만 들어가는 건데 네. 뭐 있는 정보는 웬만한 거 다 있고 시인성도 좋고 이제 옵션 올라가면 이제 컬러로 해가지고 더 올라가시고 하니까 뭐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허드는 없죠. 네네네. 그리고 모니터는 어떤가요? 모니터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현대 이제 PD 차 나오면서 그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플로팅으로 나온 게 PD가 먼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위치상 딱 눈에 보이는 위치여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제 요즘 차에 비해서 좀 아쉬운 거라고 하면 이제 원체 이제 작다 보니까 네, 그건 좀 아쉬운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정 대비 쓰시죠? 네, 순정님이 많이 씁니다. 괜찮죠? 되게. 네네.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도 괜찮고 맨 대비. 네. 자, 비상 깜빡이 위치나 편의성은 어떤가요? 이건 최고입니다. 딱 손이 딱 닿네요. GD 찍으신 분이 비상 조금만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GD보다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클 겁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자, 공조기 쪽은 튜닝을 좀 하셔서 아마 그 다음 등급이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 하셨는데 네. 수동이 좀 더 편하지 않나요? 수동이 제가 불편해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교체한 계획입니다. 이게 돌리기가? 돌려야 되는데 이게 차를 타다 보면 사실 보면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이 느낌이 다 똑같다 보니까 어떤 걸 만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돌렸는지 확실하게 이제 감이 안 잡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토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좀. 자, 밑으로 내려다 기어브 쪽인데요. 드라이브 모드 있고 사실 뭐 뒤쪽은 사실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네, 뭐 있고, 드라이브 모드 하나 있고 엉따 정도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컵홀더나 이런 앞쪽 수납 공간은 좀 어떠신가요?
네, 앞쪽에 보면 다음 블럭이에요. 엄청 넓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뭐 수납 공간 하나씩 있으니까 뭐 특별히 뭐 음료수 먹거나 이런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앞쪽 운전하시면서 네. 불편함 없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일단은 차주님께서 다 순정을 떼고 네, 아마 일체형이겠죠? 네, 일체형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순정이 좀 별로여서 바꾸신 거라 보면 될까요? 그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달리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서스를 좀 이제 다른 거로 바꾼 건데 이제 기본 순정 1.4가 PD 차에서는 가장 이제 좀 물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30 타시는 분들 중에 이제 1.6 타시는 분들 중에 조금 그게 1.6이 전체적으로 이제 차가 하드하게 나왔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1.4 서스를 사셔가지고 물렁하게 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다른 차들 아니면 이제 세단 타셨던 분들이 PD를 처음에 타시면 차가 너무 딱딱해요라고는 대부분 얘기하십니다. 네. 순정인데도? 네, 오히려 순정이 더 딱딱합니다. 지금 제 차가 서스를 만지고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다 조절을 해놔가지고 순정이 순정이 이게 너무보다 딱딱합니다. 예. 정말요? 네. 신기하다. 자, 그럼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한데요. 뒷자리 승차감은 어떤가요? 그냥 뭐 저는 제가 많이 안 타봐가지고 모르긴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타보면 그냥 탈만은 해. 탈만은 해. 뒷자리가. 네, 근데 만약에 순정이었다라 하면은 좀 더 힘들 수도 있었겠다. 그쵸? 예. 아무래도 좀 딱딱하다 보니 충격이 더 네. 많이 전달되다 보니까. 자, 주행 질감 가속력인데요. 어쨌거나 차주님 이 차 1.4 지금 가속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뭐 않다. 시내 주행하거나 이럴 때 뭐 아니면 누군가를 이제 제껴야 될 상황일 때 그 펀치 가속력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살짝 한 0.1초, 0.2초 정도의 그 멍 때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순간 가속을 밟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한 1초, 2초 터보렉 있다가 아닌가요? 터보렉이 살짝 이제 돌면서 나가려다 보니까 그게 좀 걸리는 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핑하면 그거 다 잡히지 않나요? 매핑을 해도 안 잡히는 게 이제 1.4 엔진이라 보니까 매핑을 해도 엔진 한계더라고요 이거는. 네. 그리고 매핑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서킷을 좀 다니다 보니까 네. 좀 더 이런 랩 타임이라든지 좀 욕심이 생길 수밖에 네. 없다 보니 했는데 매핑하니까 확실히 좀 차가 좀 달라지나요? 네, 확실히 마력수는 올라갑니다. 확실히 기존의 1.4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120마력 저런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매핑해가지고 제 차가 한 160마력 안팎으로 나니까 그래도 한 30, 40마력 정도 올라갑니다. 차는. 자,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인제 인제. 스트레이트 가시면 대부분 이제 좋은 차들 타시면 저도 이제 뭐 BMW 타보고 이런 거 해보면 다른 차 타면 200 넘고 막 이러는데 네. 제 차 160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160만 힘들어한다. 16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네, 차는 사실 안정적입니다. 사실 차는 사실 그거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엔진이 그걸 지금 못 받고 있어가지고 엔진이 지금 헐떡이고 있는 겁니다. 헐떡이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 그 정도. 하지만 튜닝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안정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튜닝 안 되어 있으면 좀 불안한 감을 좀 느끼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을 예, 거죠. PD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막 불안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결국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차 세팅하시는 성향마다 좀 달라가지고 예. 제동력은 어때요? 제동력은 사실 타시는 분들 다 얘기하는 게 원피로 충분하다입니다. 원피로? 예, 어떤 PD든 1.4를 타든 1.6을 타든 아니면 이제 후에 나왔던 L라인을 타든 사실 그 기본으로 장착해놓은 원피에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충분한 선생님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다. 예. 이 차 코너링이죠. 어떤가요? 코너링은 확실히 이제 아스 대비랑도 해도 차가 재미있고 예. 확실히 이 차는 코너 때문에 타는 차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정도로 코너에서
야, 뭔가 좀 경험담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서킷이라든지 뭔가 돌았을 때 뭔가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이제 서킷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서킷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제 차가 이제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160에서 160 안팎으로 이제 나오고 대부분 이제 직선에서 그래서 다들 제껴 나가시는데 그 차를 이제 제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코너에서 또 이제 바로 붙어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이제 뭐 1번 코너 이제 다셨던 분들 이제 1번 코너 되게 어렵고 되게 차 빠르게 돌기 쉽지 않은 데라고 알고 있긴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웬만해서는 120 넘어서도 그냥 바로 그냥 돌아가니까 차가 어렵지 않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1.6 대비 1.4 대비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엔진이 1.6이 확실히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1.4 타셨던 분들이 i30는 밸런스로 따지면 1.4가 최고인 것 같다고. 네. 저도 이제 1.6 타셨던 분들 N라인 타보고 하면 확실히 제 차 대비 뭔가 좀 묵직하게 도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네. 제 차는 그래도 확실히 경쾌하게 도는 때가 확실히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약간 제 차에 비해 무겁게 한 박자 늦게 도는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이죠. 변속 타이밍인데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고질병 말고요.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왜 이렇게 빨라들여? 어떻게 보면 변속기가 좀 아쉽습니다. 이 차는 그런가요? 확실히.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왔던 7단 DCT를 장착한 차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때 N에 비해서 아니면 요즘 나오는 8단 DCT에 비해서 기술력이 아직 좀 부족했고 어떻게 보면 연구도 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기어비가 좀 약간 어정쩡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되게 2단이나 3단일 때 조금 그 허둥대는 구간이 한 번씩 꼭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가서는 안 되다 싶을 때는 그냥 수동으로 그냥 빨리 조작을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네. 가끔 이제 막 허둥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에서 3단 사이가? 예, 그때가 좀 많은 데가 좀 있습니다.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이게 모드가 아까 뭐뭐 있었죠? 컴포트. 네, 뭐 컴포트, 스포츠, 그냥 노멀 정도 있는데 컴포트, 스포츠, 노멀 네. 세 가지네요. 사실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대부분 뭐 다 사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보니까 튜닝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배기음은. 아, 지금 꺼놓은 거고요. 꺼놓은 네. 거예요? 배기도 하셨어요? 네, 배기도 뭐 해놓긴 했습니다. 네. 배기. 네. 그러셨구나. 근데 뭐 배기는 뭐 그렇게 시끄러운 배기는 아니고 그냥. 뭔가 네. 순정 배기가 밋밋하니까 하신 거죠? 네. 무슨 배기로 하셨어요? 그냥 커스텀 배기로. 커스텀? 네. 직관인가요? 아니요, 직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사실 원래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차가 있다가 이게 사실 오버펜더 돼 있고 맨날 검사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맨날 눈초리 받고 이래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1차 1초 가고 2초 다 달린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냥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가지고 네. 그러면 엔드만 돼 있는 건가요? 엔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가벼. 네, 진짜 가변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가볍게. 네. 원래 이게 순정 소리예요? 원래? 이게 이제 스포츠 하면 거의 한 요 정도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옵니다. 근데 네. 이거 뭐 어떻게 하셨길래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변만? 네, 가변만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가변만? 네. 가변만. 네, 가변만 해도 네. 이렇게 소리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 좋네요. 이거는 사실 뭐 불법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정이 조금 이제 파이가 좀 작다 보니까 그쵸. 소리가 좀 적게 나오는데 그 순정 파이만 좀 넓히면 소리가 좀 커지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밋밋해서 하긴 했지만 지금 만족스럽다고 보면 될까요? 배기는? 네, 뭐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어떤가요? 스피커가 사실 이제 순정은 조금 제가 느꼈던 생각은 좀 약간 물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먹먹한 느낌? 뭔가 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피커도 건드렸습니다. 아, 스피커도요? 아, 물먹어 느껴요. 스피커는 네. 또 어떤 걸 바꾸셨죠? 스피커는 이제 모렐 거로 이제 트위치랑 이제 우퍼 요 앞에 거만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바꿨는데 만족스럽네. 그거만 바꿨는데도 확실히 좀 그 먹먹한 게 없지 않아 많이 사라져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그래서. 다니겠다.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죠. 2열.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네. 어떤 거 신고 같으세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요? 네, 이래저래. 어떻게 어떤 보면 부분인데? 조금 이제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도 타보면 느끼지만 편한 각도는 아닙니다, 확실히. 네. 좀 서 있다는 거죠, 네, 등받이가? 약간 좀 많이 서 있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뭐 뒤로 제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네. 그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레그룸이나 헤드룸은 네. 괜찮은데 등받이 각도가 좀 아쉽다. 실제로 사람 태웠을 때도 컴플레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야, 이거 등받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조금 이제 오래 타셨던 분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아, 좀 시간을 네, 두고 네. 타신 분들이 네. 아, 이거 허리 좀 한 어떻게 2시간 넘게 타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열 폴딩 되죠. 네, 2열 폴딩 다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PD를 떠나서 뭐 해치백의 장점이죠. 그걸로. 네. 정말 폴딩을 하면서 이제 펼쳐지는 그 신세계. 자, 차박. 약간 뭐 폴딩하고 좀 누워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아, 어떠세요? 뭐 제 키에는 딱 들어가더라고요. 차주스키에는. 네. 그리고 딱 그 약간 그래도 끝에 약간 서 있죠. 네, 살짝은 살짝 설정. 있죠.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 차의 장점. 이 차의 장점이라. PD, 아이서티 장점. 다 말씀하시죠. 거의 저는 사실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너무 지나친 펀카를 사고 싶지만 그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그도 해야 되고 사람도 태워야 되고 이래야 될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가 전 해치백 PD인 것 같습니다. 해치백 PD인 것 같다. 단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단점. 차량 취향을 좀 많이 탈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해치백이라는 차 특성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사랑 취향상 해치백을 많이 선호하는 적인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제 보면 왜 저기 뒤가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왜 그런 자그만 차를 타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해치백이 SUV는 타기 싫고. 그쵸. 예. 그렇다고 좀 넓은 거 좀 타고 싶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래서 저 대안이 해치백인 거죠? 그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주님 또한 그렇게 해서 또 차를 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서티를. 자,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도 좀 있네. 이거 좀 신경을 더 쓰. 미션 말고. 일단은 뭐 제조사에 아쉬운 거라고 하면 뭐 현대 블레인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아, 그런가요? 그쵸. 궁금하죠. 네. 사실 이제 블레인즈를 가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D라는 차량이 인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블레인즈조차도 이 차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 네, 부품도 잘 모르고. 네. 심지어 이제 블레인즈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차 그 이제 견적서가 나오고 계산서가 나오는데 차종에 베렌이라고 써져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럴 보면 수 있죠. 현대라는 브랜드에서 내놓은 차인데 차를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한 느낌이랄까, 좀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자는 그런 실수는 안 하겠죠, 그렇죠? 네. 블루액 핸즈다 보니까 약간 그쵸,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 좀 있다. 이것도 뭐 블루엔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그렇죠, 그건 맞아요. 뭐 제 경험담만 말씀드린 거지. 그게 뭐 전체 블루엔즈를 다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체험이 사실 저 혼자만의 체험은 또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대,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그럼요. 뭐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차값은 1220했고 네. 지금 한 튜닝은 한 1000원, 1600 넘게 썼다고 했잖아요. 아, 그쵸. 네, 그 말은 즉슨 이럴 바에 베렌 살걸. 이럴 바에는 그럴 수 있네요. 이럴 바에 베렌 살걸. 맞아요. 이럴 바에는 맞아요. 베렌 살걸. 아. 네, 결론에 많이 도달할 때가 있어서 되게 현실적인 괴리가 많이 올 때가 할 있습니다. 때는 모르죠. 그쵸, 예. 튜닝 할 때는 모르는데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좀 다 네. 끝나고 나서 아 그래도 좀 이제 좀 목마르면 또 느껴지잖아요. 사람은 그쵸, 저거 예. 동물이라고 했을 때 아 베렌 살걸. 네, 그쵸.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자, 차량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거가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차가 이제 특별히 막 크게 문제 있었던 거 아니고 뭐 외장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오버펜더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외장 특성상 이제 차를 계속 운행하다 보면 조금씩 깨집니다. 차가 이제 크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관리차 계속 몇 번씩 차 외장 작업 다시 하고 그런 거 있었고 뭐 차량 관련해서는 크게 아직은 이슈는 없습니다. 딱히 조만간 있을 것 같긴 한데 클런치 클러치도 있고요. 지금 사실 네. 또 있네. 어젠가 이제 차량 지금 점검하는 데 가가지고 좀 제가 이제 가는 샵 가가지고 이제 차량이 좀 약간 좀 요즘 터보가 좀 약간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뭐가 문제 있나 싶어가지고 좀 정밀 진단을 봤는데 엔진을 한번 싹 들어 올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좀 받아가지고 예. 아 정말요? 예, 지금 터빈 때문에? 오버홀? 터빈이라고 하면 엔진이 지금 아예 맛이 가기 직전인 것 같다고. 그냥 소리를 들어봤을 때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은 지금 상관이 없는데 가옥 주행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차가 이제 좀 맛이 간 것 같다, 좀 지나치게 16만 됐고 저번 오버홀 했을 때 차 갖고 왔을 때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받았던 게 8만 9만 원에서 받았으니까 오버홀 할 시기도 된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이제 오버홀을 해야 될 것 같다, 차를. 아니면 이제 정말 안 좋으면 안에 지금 이제 블록에 크랙이 가가지고 엔진을 그냥 다 같이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맵핑하고 상관 있죠?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는. 사실은. 예. 하지만 이거 PD 차주님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샵에서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뭐 와인딩도 다니고 이제 서킷도 다니니까 가옥 주행이 다른 차에 비해 확실히 많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알았던 게 이제 들어가 있는 1.4 카파 엔진 특성상 이제 15반 넘으면 사실상 원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엔진이 이래저래 내구성이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현저히 떨어지는 엔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된 거여서 아마 그럴 거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GD가 짱이네요, 전 세대. 아 그럼요. 엔진은 사실 GD가 명기입니다. 아 GD가 명기네. GD, FD가 명기입니다, 사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더 이상하게 만들어내.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현대 GDI 엔진의 모든 공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자, 메인타는 정비성이죠. 사실 블루 엔진인데 아까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정비성 하나만큼 기가 막히죠. 아 그럼요. 네. 부품구하기도 쉽고 어디 가도 되고 그냥. 소모품 유지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네, 많이 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 또 햇집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서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봤을 때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지 지금 이 차 살 수 있다,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네네. 사실 뭐 차를 안 탄다면 월에 뭐 100을 벌어도 유지는 할 수 있는데 차를 안 탄다 하면 그쵸? 네. 유지비가 있죠. 근데 제가 봐도 이제 PD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이제 차를 운전하시면서 이제 서킷을 다니든 와인딩을 다니는 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래저래 기름비가 많이 나가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 20만 원 가량 나가니까 한 달마다 그래도 월 한 200에서 300을 그래도 벌어야지 유지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잘 봤을 때는.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일단은 미션 쪽 얘기해 주셨고 DCT, 그다음에 오버홀, 그다음에 엔진 쪽도 약간 이제 이거는 뭐 제 차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뭐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가끔 이제 전자계통이 약간 조금
불안합니다. 가끔씩. 가끔씩 그래가지고 먹통이 돼가지고 한 번씩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냥. 먹통. 예. 그때 시동 끼고 다시 키면 되죠? 네, 그럴 때 끼고 오면 되긴 하는데. 예. 그 정도라 보면 될까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설계 잘못인 것 같긴 한데 PD차 이제 앞쪽 범퍼를 보시면 살짝씩 다들 그 미세하게 다들 다르게 틈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게 아무리 봐도 설계 결함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주행하면서 이제 범핑이 되면서 이게 점점 이제 내려앉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넷과 이제 범퍼 사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거기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 그냥 걸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야 돼요? 그게 뭐 엄청 막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조금씩 내려간다고. 예, 이게 차마다 다 특성이 달라가지고 어느 차는 왼쪽에 이게 더 벌어져 있고 어느 차는 오른쪽이 더 벌어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또 있나요? 그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는. 예. 잡소리나 품절음은 어떤가요? 그건 좀 심합니다. 잡소리 예, 품절음. 이거는 좀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 한 몇 정도에서 뭐 어떻게 소리가 나는 품절음? 일단은 100만 넘어도 확실히 차가 소리가 커지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옵션 따라 다르긴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차 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흡음재가 거의 없던 차다 보니까 거의 이제 80 넘어가면 이제 슬슬 소리가 나고 100부터 나면 이제 거의 한 누가 들으면 한 200 넘어가는 차 타는 것처럼 실내에서? 예. 잡소리가 풍절음도 풍절음이 후 엄청 들려가지고 풍절음도 그렇고 실내 잡소리도 그렇고. 예. 그건 좀 참고 좀 해야겠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사실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커뮤니티 이슈 있는데 이슈가 있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DCT. 네, 그렇죠.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나쁘지도 않다. 이제 대부분은 사실 왜 N 안 샀어랑 이제 왜 후륜 안 샀어였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자, 하차감은 바디킷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쳐다볼 것 같은데. 뭐 사실 하차감 그렇게 막 사실 저는 엄청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마 저처럼 차쟁이분들이나 좀 많이 보겠죠. 저거 바디킷 있다고. 그렇죠. 이것도 바디킷이라고 하긴 하죠. 네, 바디킷이라고는 합니다. 바디킷. 바디킷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오버핸드만 해도 바디킷이라고 하긴 하죠. 몰라가지고. 네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에피소드는 사실 저는 사실 이 차 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참 그 차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을 참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분들 중에 또 많이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꾸미는 놈도 없으니까 네. 예전에 자기 생각나고 막 이것저것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저에게 있어서는 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소통 창구가 돼준 차여서 참 고맙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데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건 꼭 알아야 된다. PD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내가 정말 해치백이라는 이 장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리거나 운전하는 거를 좋아하시는지 그거를 좀 이제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실 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N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거 못지않게 재미를 주는 다른 매력이 있는 차다 보니까
구매하실 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부분은 참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차주님한테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친구예요. 조언을 좀 해달라고 한다면 뭐 등급 선택, 뭐 연식별 차이, 등급 추천, 뭐 선택 옵션인데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L라인. L라인 사라. L라인에 옵션 많은 거 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L라인은 옵션 많은 거 사라. 네네. 자, 이 차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거나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일 것 같은데 그쵸, 예. PD의 경쟁 차종이 어떤 거죠? 아무래도 아스일 것 같습니다. 아스. 네, 아반떼 스포츠일 것 같습니다. 이야, 아스. 같은 플랫폼에 같은 어떻게 보면 엔진에 결국 위에를 어떻게 쌓았냐만 다른 차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해치백이기 때문에 해치백이 주는 또 움직임이 다릅니다. 아스에 비해서. 예. 세단이 주는 안정감과 해치백이 주는 경쾌함은 확실히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튜닝을 하시고 자신이 진짜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PD보다는 아스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부품도 많고 튜닝 용품도 이래저래 많다 보니까 아마 튜닝 하시는 맛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하실 때 어려움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대신 이제 너무 또 이제 아스는 또 흔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확실히 이제 PD에 비해서 이제 코너의 경쾌함은 없습니다. 네. 차주님은 당연히 해치백이죠. 아이서티 PD죠. 아, 그렇죠.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란 한 줄 평으로 운전의 재미를 다시금 일깨워준 차. 5점 만점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4.6 정도 줄 것 야, 같습니다. 0.4점 어떤 거죠? 0.4는 일단은 엔진하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미션이죠. 미션 네. 두 가지 때문에. 네, 미션하고 그리고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N을 출시를 안 했다는 거. NC 안 했다는 거. 라인까지만 나왔죠.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돈이 다시 생겼어요. 이 차가 네. 없어지고 과연 이 차 또 사나요? 완전히 산다고 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근데 고려는 할 것 같습니다. 고려는 그래도. 하지만 네. 난 배는 살 거다. 맞죠?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 제 공시제 지금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주류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주류 정도의 일을 타다 보니까 이래저래 정보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혹시 이제 그런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PD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그래도 제가 나름 이것저것 많이 꾸미면서 배운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최대한 뭐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어디로 도와주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죠? 댓글로? 네, 댓글로 얘기해 댓글로. 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끝? 네, 뭐 그리고 뭐 딱히 뭐 더 있을까 싶어요. 즐거웠습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재밌었어요.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